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정말 복잡하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길이 보일 수도, 아예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 사관학교의 핵심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야말로 나만의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25. 이게 바로 2026학년도에 열리는 사관학교 전체의 자릿수예요. 이 825라는 숫자를 어떻게 쪼개고 또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찾느냐,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825개의 자리가 그냥 똑같이 나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각 군이 어떤 인재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 전략이 훤히 보입니다. 보세요. 육군 사관학교가 무려 40%,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가죠. 이건 그냥 사람 많이 뽑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원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곳이 바로 육사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개별 학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정말 중요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가 통과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필터라고 할 수 있는 2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성별, 그리고 문과냐 이과냐 하는 계열입니다. 이 2가지가 사실상 여러분의 경쟁 무대를 결정해버려요. 육사, 해사, 공사 이 3곳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똑같아요. 마치 서로 맞춘 것처럼 정원의 85%를 남학생으로 뽑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명확하죠? 여학생 지원자들은 정말 시작부터 엄청나게 좁은 문을 뚫어야 하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군 간호사관학교, 국간사는 이 판을 그냥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여학생을 84%나 뽑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국간사는 남학생 지원자들에게는 통계상으로 가장 뚫기 힘든 거의 철옹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디에 지원할까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별 다음으로 중요한 필터가 바로 계열, 즉 문과냐 이과냐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요즘 군대는 그냥 기술 중심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죠. 전체 자리의 거의 60%가 이과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과 선호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공군사관학교입니다. 무려 68%. 와, 이 숫자 하나가 공군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첨단 항공우주 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 메시지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문이 넓은 곳, 기회가 가장 많은 육군사관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올해 육사는요, 단순히 많이 뽑는다는 걸 넘어서서 이 입시판 전체를 뒤흔들 만한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다른 건 익숙한데 저기 눈에 띄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죠. 미래 국방인재. 네, 바로 이 전형이요. 이게 올해 육사 입시, 어쩌면 사관학교 입시 전체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66명. 미래 국방인재 전형으로 뽑는 이 66명이 올해 육사 지원자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66개의 자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1차 필기시험이라는 가장 높고 어려운 허들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좀 아쉬운데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리더십도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육사가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서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해군하고 공군은 좀 다릅니다. 전략이 정반대예요. 이 2 학교는 넓은 그물보다는 아주 날카로운 작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전문가를 콕 집어서 뽑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군을 보면 일반 우선 전형이라고 해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을 위해 문을 넓게 열어두는 편인데 공군은 달라요. 아주 날카로운 창처럼 특정 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정밀하게 노리는 거죠.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해군의 일반 우선 전형, 이게 바로 그 넓은 문입니다. 최대 102명이나 뽑아요. 4개 사관학교를 통틀어서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차 시험 성적에 자신 있다 하는 정통파 수험생이라면 바로 여기가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군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정말 작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10개의 자리만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특별 전형 딱 10명 뽑는 이 전형은요, 그냥 10명 더 뽑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래의 우주 전쟁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지금 미리 찜해두겠다는 공군의 아주 큰 그림, 전략적인 한 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한테는 내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볼 텐데요. 여기는 진짜 앞서 봤던 육해공사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특히 문과 남학생이라면 이 숫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6명. 네, 전국에서 딱 6명 뽑습니다. 이게 문과 남학생이 국관사에 갈 수 있는 자리의 전부예요.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남학생한테 국관사 입시는 의대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정말 바늘구멍 뚫기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곳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수능이라는 변수죠. 국관사는 정원의 무려 40%를 수능 위주의 종합선발로 뽑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차 시험에서 좀 미끄러졌더라도 수능 대박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숫자들,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데이터를 여러분 각자를 위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정확히 분석하고 내게 맞는 자리가 어디에 많은지 찾고 내 강점과 맞는 전형을 연결한 다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 복잡한 데이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데이터를 합격을 위한 나만의 무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요, 각 사관학교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하는데 당신은 우리와 맞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개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